지금 이게 포르쉐에서 분리한 밸브 가이드거든요. 지금 이 포르쉐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볼트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 몇 개 부러졌지? 많이 부러져서 나왔지. 금색이니까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타이밍 툴을 제거하고 이 캠축의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자, 파나메라 이제 조립이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4.8 터보죠. 지금 체인 가이드, 그 다음에 캠 어저스트, 내부의 체인 가이드까지 다 교환을 했어요. 타이밍 체인까지 원체인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캠 어저스트 2개,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다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크랑크 리드 하나를 교체하고 엔진 타이밍 정렬하는 거를 한번 또 찍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밸브 가이드 유격이 많았어요. 지금 이게 포르쉐에서 분리한 밸브 가이드거든요. 동으로 돼 있죠, 신주로. 동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걸로 다 바꿨어요. 요거는 이제 벤츠 건데 사이즈가 안 맞아갖고 좀 가공을 해가지고 다 바꿨습니다. 일단 타이밍 정렬은 여기 댐퍼 플리에 요 구멍이 있어요. 요 구멍과 프론트 케이스에 여기 구멍이 있어요. 요 구멍 일치해서 핀을 꼽으면 되거든요. 부조하는 원인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인젝터 테스트도 했거든요. 요거는 핸드폰 영상으로 찍어서 여기다가 띄워드릴게요. 테스트 영상. 리데나 장착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포르쉐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볼트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 몇 개 부러졌지? 많이 부러져서 나왔지. 이렇게 다 볼트가 부러져서 나오거든요. 정상적인 건 이게고, 볼트가 엄청 많이 부러져서 나왔어요. 이거는 로커한 커버도 마그네슘 볼트고, 프론트 케이스도 마그네슘 볼트고, 거의 다 마그네슘 볼트예요. 그다음 흡기 매니폴드도 마그네슘 볼트인데 바뀐 것 같아요. 이거 터보로 들어가면서. 원래 이 NA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볼트예요. 근데 저거는 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마그네슘 볼트를 안 쓰고 그냥 일반 볼트로 바꿔봤어요. 사이즈 맞춰가지고 다 사놓은 건데, 이 볼트로 바꾸고 나서 단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거든요. 모자가 있어서 풀림 방지나 이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마그네슘 볼트를 쓴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 볼트를 다 바꿔갖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크랭크 리테이너 장착하고요. 댐퍼 풀리 장착을 시작하겠습니다. 너 댐퍼 풀리 끼는데 팔을 부들부들 떠냐? 네? 무겁니? 댐퍼 풀리가 무거워? 자, 이렇게 밀착을 시켜요. 그렇게 핀을 꼽으면 돼요. 원래 이렇게 툴이 있어요. 이런 게, 이 툴이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길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새로 만든 거예요. 유격 없이 꽂히게끔 하나 만들었어요. 타이밍 텐셔너 장착하고, 이가 근데 이걸 보여줘야 돼. 잠깐만.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기를 다 풀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엔진을 돌려도, 보세요. 저 엔진을 돌립니다. 엔진을 돌려도 얘네는 캠축은 안 돌아요. 캠축은 안 돌죠. 다 풀러놓은 상태예요. 저 크랑크 돌립니다. 자, 이 캠축은 안 돌죠. 이렇게 다 풀러놓은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풀러놓은 상태로 크랭크 축을 고정할게요. 항상 이 체인을 할 때는 반시계를 돌렸다가 회전 방향으로 하면서 툴을 꽂아야 돼요. 회전 방향으로 돌리면서 툴을 꽂을게요. 만약에 지나갔다 그럼 반시계로 다시 돌렸다가 회전 방향으로 하면서 꽂아야 돼요. 자, 안 돌아가죠? 이렇게 잘 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캠축 정렬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기 다 고정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 툴을 빼면 여기에 캠축에 점이 있어요. 그 점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거는 이따가 타이밍 다 정렬한 다음에 요거 제거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밍 텐셔너 장착하고요. 얇은 일자 드라이버로 여기 장력을 좀 줘. 제껴줘. 이렇게 임의의 장력이 들어가게. 왜냐면 이 텐셔너에는 오일이 안 들어가면 텐셔너가 텐셔너 역할을 못해요. 이렇게 제껴준 다음에 이 전동 임팩으로 살짝 한 번씩만 줘야죠. 그냥 물리게끔만. 캠 어저스트 임팩으로 꽉 조이면 이거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만 조여주는 거예요. 지금 밀착만 되게. 그 다음에 이제 꽉 조여줄 건데, 이 캠축이 조일 때 돌아가지 않게 스패너로 잡아주고 토크 주면 돼요. 배기는 50토크에 90도, 흡기는 30토크에 100도 이렇게 되거든요. 50토크 갔으면 50도 갔으면 더 가. 90도 했어. 90도예요?
배기는 90도. 아예 배기를 같이 하자. 이쪽도. (50) 토크에 90도. 됐어. 흡기. 얘도 아예 줘요 그냥. 야 얘도 아예 줘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100도.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타이밍 정렬이 끝났습니다. 그럼 요거 벗겨보자고. 타이밍 툴을 제거하고 요 캠축의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타이밍 툴 형상하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요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꾸로도 안 들어가요. 거꾸로도 안 들어가지만 일단 캠축 위치를 보면 여기에 점이 써 있어요. 점. 요 점이 위로 올라오게 하면 경사지게 이렇게 이쪽으로 경사지게 이 캠축이 서 있어요. 요 상태에서 타이밍 툴을 장착하면 됩니다. 이렇게. 라기치 확인 안 했지? 그러면 라기치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요거 32 잡고 요거 돌릴 거. 요거. 자, 라기치 잘 들어가 있어. 이게 그 라기치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 이걸. 오케이. 캠 어저스트가 라기치에 안 가 있으면 타이밍을 백날 맞춰도 타이밍 안 맞는 거예요. 라기치 진짜 중요하거든. 내가 알파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 조립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금색깔 볼트를 사용해서 체인 커버랑 로칸 커버 조립하면 또 이거 딱 사진 한번 찍으면 또 이쁘다고. 금색 볼트로 조립. 타이밍을 다시 뽑았어요. 한 번 더 설명할 겸 이렇게 있죠. 얘는 60 뉴턴미터. 그죠? 여기 타이밍 정렬하는 거 캠축 나오고 크랭크 고정하는 거 여기 나오네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고. 여기 45도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꽂으라고. 밑에 그 다음에 조이는 것도 나오고요. 원래는 이게 여기다가 에어를 집어넣어요. 5에서 5.5바. 이게 타이밍 그 체인을 여기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사산이 잘 안 맞더라고. 그래서 잘 사용 안 하는데 원래는 이 타이밍 텐셔너 대신 얘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5.5바를 주입하는 거예요. 에어로. 그러니까 오일 압력 비슷하게 집어넣는 거죠. 저희가 드라이버로 해가지고 체인 가이드를 미는 거랑 거의 비슷한 원리예요. 원래는 5.5바에 공기를 주입을 해야 된다. 캠 어저스트 토크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나 그래가지고 10Nm, 50Nm 90도. 그 다음에 10Nm, 50Nm 135도. 자, 이렇게 토크를 해서 다시 체결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현우가 또 벨트를 못 걸까봐 또 제가 벨트 위치까지 이렇게 다 뽑았어요. 분명 까먹었을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토크, 요 규정 토크대로 다시 한번 조여볼게요. 이 진작에 뽑아줄 걸. 이 볼트 다 바꾸니까 이쁘지 않아요? 볼트가 어떻게 이게 금색이니까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 좋습니다.
드디어 포르쉐 엔진이 완성이 돼서 엔진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리기 전에 뭐 안 된 게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했고요. 다 확인을 하고서 지금 차량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충 맞냐? 뭐가지 걸리는 게 잠깐만. 자, 일단 포르쉐 차량도 엔진 작업을 완료했는데 떨립이 좀 남아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ECU 문제가 또 있었어요. ECU도 모스펫이랑 캐패시터랑 점화랑 인젝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교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그리고 엔진 체크 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쇼바 막 텅텅텅 거리면서 운행이 됐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엔진 경고등 들어온 다음에 그러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에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 시스템으로 에어 쇼바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 에어가 들어가야 펌프가 작동을 해요. 벤츠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에어매틱 펌프가 공기를 다 만들어내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송 펌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압력이 들어있는 걸 넣었다 뺐다 하는 이송 펌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 압력이 들어가야 컴프레셔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질소를 주입을 했어요. 질소를 주입해서 지금 쇼바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체크등 없이 그때는 4번, 8번 시라가 막 올라와서 엔진도 떨렸고 체크등도 바로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뭐 체크등도 없이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더 타보고 새는 게 있나 없나 마저 체크해보고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포르쉐 카이엔도 엔진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 엔진 작업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ECU 고장이라든가 엔진 외부적인 부품의 고장들을 저희가 엔진을 올리기 전에 꼼꼼하게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올리고 나서 나오는 트러블들도 하나하나 잡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 때문에 사실 엔진 작업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포르쉐도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ECU 쪽 고장나면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작업은 잘 마무리가 돼서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